자, 이어서 오늘의 개장 공략을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최진욱 영앤 리서치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올타임 하이, 최진욱 본부장은 부담의 물음표. 올타임 하이 한번 볼까요?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예. 네. 올타임 하이는 그냥 올타임 하이? 코스피 한국 증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중에서 요즘 최근에 시장에서 섹터가 좀 집중되는 게 조선 쪽이죠. 네. 예, 조선과 함께 사이클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기자재 네. 이쪽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화될 시점인 것 같아서 눈여겨 보는데 특히 그동안에 불황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조선 기자재 관련된 쪽들은 형님들도 힘든데 네. 얼마나 더 구조조정을 심하게 했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오히려 기회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기대감이 좀 더 높은 상황들이고 네. 그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대표적인 LNG선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과가 올라가고 게다가 또 그러면 기자재 발주 금액도 P와 Q가 동반적으로 즉 가격도 높이 발주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Q도 늘어나면서 좋은 호기가 맞아주는 때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친환경 연료 관련된 쪽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친환경 연료가 과거에 저희가 쓰던 뭐 중속, 저속 이쪽에 들어가던 디젤이나 벙커CU와 똑같이 그냥 똑같은 단가가 되겠느냐? 네, 네. 기술도 바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들어가는 쪽들 특히 선박 엔진 부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단가도 높을 것이다. 네. 그래서 바뀐 기술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까지 되게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의 효과, 피해 상승 효과는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보는데 네.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며칠 동안 약점 주춤했었을 때 강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쫓아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이클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추세를 맞춰서 네. 하락했었을 때는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다음 또 오늘은 당연히 성장주도 움직이겠죠. 네네. 그런 것들 차이를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타임 하이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김민수 대표는 항상 조선업종 이야기할 때 조선기자재도 세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앞서 조선업종도 분석해봤지만 더할 나위가 없었지만 다만 하나 더할 나위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시세를 한 번 더 단기적으로 뿜었다라고 해서 아주 길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끝난 건 아닌 거죠. 전혀 안 끝났습니다. 전혀 안 끝났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김민수 대표는 이 듀얼 퓨엘 엔진이라고 하죠. 이제 친환경 엔진. 기름 벙커쇼 하나 넣고 LNG 넣고 요 엔진 쪽 라인들도 계속해서 또 주목을 해봐라라고 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오늘은 일단 째려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최진욱 본부장은 부담인데 부담의 물음표입니다. 누가 부담스러운가요? 일단 저는 국채금리 쪽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잡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 이제 전일 좀 CPI 부분들이 좀 잘 넘어가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일단은 지금 좀 급락을 좀 나왔던 네,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한 4.6%대까지 네. 지금 육박을 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 국채금리가 최근에 좀 상승해준 부분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수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수에 대한 변동이 좀 강화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연초 이후부터 이미 금리는 상승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네. 연초 이후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부터 좀 매수를 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채금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일부 지표에 대한 경계감에 대한 표시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일단은 이제 국채금리가 지금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장중에서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좀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국채금리 상승 부분들이 2023년 여름에도 일단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국채금리 상승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2,600선까지 돌파를 나와주고 나서 네. 한 15% 고점 대비까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코스피가 13%대가량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를 부담이 먼저 없다. 맞았다. 그렇죠. 매를 먼저 맞았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부담의 물음표를 찍은 게 지금의 레벨은 부담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국채금리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기준금리 결정을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 커질 것 같은데 환율은 일단 원달러 환율 1,450원대까지 내려앉아서 출발을 해서 자, 이창용 총재 인하의 카드를 꺼내들 그럴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제는 조금 이따 계속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장 시작이 됐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바램을 한 그대로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3%, 1.4%대 급등 출발을 했고요. 이미 장 시작 전 15분 전부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3,400계약을 그냥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외국인 현물 매수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수급적인 측면도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인데 더 좋은 거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동안 20만 원 공방이 컸잖아요. 지금 5%, 5.4%로 그대로 뚫어서 갭으로 떠서 20만 원 라인을 이제 돌파한 그런 상태고요. 한미반도체도 5%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소부장들 싹 다 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요 보면 저는 앞서 이제 바램에서 전업종이 다 빨간불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 빼고입니다. 빼고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업종이 빨간불 2%대에서 3%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화학, 철강까지도 정말 오랜만에 추세 이거 빨간불이 다 켜고 있어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물론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후로 또 한 번의 모멘텀이 있겠지만은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현재로서는 꽤 좋은 출발을 했다. 양자 쪽도 상큼하게 다 출발을 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아마 원전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두산 엘러빌리티도 3%대, BHI, 우진엔텍, G2파워 원전도 뭐 좋습니다.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요. 태양광 쪽과는 요 신재생 라인, 태양광입니다. 풍력은 좀 아닌데 태양광 라인도 같이 출발하고 있어서 원전과 태양광이 오랜만에 함께 가는 그런 구도도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 좋고요. 2차 전지 좋고요. 부디 이런 흐름 이어가다가 금통위 이후에 한 번 더 레벨업 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김미수 대표와 함께 좀 더 자세한 개장의 업종, 테마, 기업 볼까요? 네, 일단 좋습니다. 좋은데, 네, 좋은데. 네, 코스피가 2,530. 네. 네. 최근 들어서 저항대를 또 바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거 뚫어야 돼요. 이것 뚫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 관점인데 일단 수급을 보게 되면 가능성이 높은 게 오늘 같은 날 그렇게 이제 시장은 좀 덜 빠지고 선물 매도가 들어오다가 네. 그게 이제 다시 감는 이런 표현성이 예. 되게 모르겠지만 다시 되감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여기까지 올리고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현물만 매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안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도 한 1.3%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720선 네. 그리고 코스피 2,530선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주춤했던 게 바로 또 턴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반도체가 일단 주축을 좋네요. 예, 삼고 있고 네. 섹터로 보니까 양자모가 또 강하네요. 네. 예, 이쪽은 또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오히려 또 유리기판 네. 쪽도 꺾이지 않습니다. 네. 피롭틱스가 주도가 되면서 주가 흐름을 강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반도체 강하다 보니까 HBM 관련된 종목들 네. 또 강한 모습들이고 특히 한미반도체 네. 쪽이 오랜만에 또 다시 전고점대를 시도하려고 턴하는 모습들도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거의 뭐 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네. 오늘은 로봇도 가고 있죠. 로봇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테마가 좀 성장주 관점 쪽에서 보니까 또 바이오 쪽의 종목들도 다시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금리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데요. 진검승부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기쁘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전략이라든가 오늘 김민수 대표는 나 같으면 요런 업종에 요런 기업들 짜보겠다. 다 좋을 때니까요. 어떤 걸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이럴 때는 네, 선택과 좋아서. 집중. 네. 뭘 해야 되느냐라는 쪽인데 일단은 그동안에 혹시나 금리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포트를 꾸려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시면서 일단 가장 수혜는 바이오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 쪽이 얼만큼 살아나나.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 시총 상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좀 누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펼쳐지는지 보시면서 바이오 쪽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오늘
또 그래도 미국에서 블루 오리진의 로켓이 또 재발사되다 보니까 네. 그거 관련된 우주항공 쪽들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HVM 같은 네. 종목들 아직은 또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뭐 추세는 잘 지켰기 때문에 레벨업 들어오는지 약간 섹터에 몰리는 모습들이 네. 9시 반 정도쯤 돼서 그렇죠. 그때 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왕이면 성장 섹터들의 종목들 이쪽 로봇 쪽도 다시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집중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는 역시 첫 손에는 바이오를 꼽아 주셨고요. 아마 우리 유튜브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금리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바이오 어떻게 돼요? 바이오 어떻게 돼요? 역시 시장은 먼저서 바이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수급을 끌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봐야 되고 첨단 업종 중에서는 김민수 대표는 역시 우주항공 쪽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발사체, 드론까지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 네. 조금 있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네. 지금 골드만삭스는 아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이 분위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모르죠. 할 수 안 할지. 근데 네. 했을 때 환율이 안 움직였다. 즉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환율만 안정된다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호재에서? 예상을 좀 한다면. 네. 예, 그러니까 또 그 전부터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이제 정부나 한국은행 쪽에서도 하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일단 추경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 예, 게다가 또 중요한 게 그동안에 RP 매입하는 거 보니까 예. 코로나1 때보다 돈을 거의 더 풀었잖아요. 더 많이 푸는 예, 상황이다 예, 보니까 의외로 지금 유동성은 확 늘어나고 있는 늘었습니다. 상황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떤 위기나 아니면 위축된 모습들을 넘어가겠다라는 쪽에서 금리까지 만약에 인하된다 그러면은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하나 부담은 반대로 그런 게 있겠죠. 3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한다. 네. 한국 시장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 네. 또 예. 환율 문제 있고요. 그렇죠. 네. 그것들 보시긴 해야겠는데 지금 시점 쪽에서는 워낙 위축됐다가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서서히 좀 이제 다 올랐다가 수급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업종, 빠지는 업종 좀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쪽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오늘 계속해서 좋은 업종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최진욱 본부장, 2차 전지 진짜 아직까지 탱탱하고 수급도 괜찮고요. 양자, 유리기판. 여기는 지금 수급과 뭐 시세 모두가 다 지금 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제 양자모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 상용화까지도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큰 주가의 하락의 좀 주요 원천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렇게 좀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좀 급락이 빠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 역시도 분명히 나와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자모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거래량이 좀 크게 줄지도 않고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좀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해서 뭐 양자모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접근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여전히 뭐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은 의구심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자모 쪽 같은 경우는 기보유자분들의 좀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은 어때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양자모 쪽과 예전에는 같은 맥락으로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좀 미래의 산업이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산업군이다 보니까 한 차례 좀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가 다시 그 버블이 좀 꺼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성격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네. 생각보다 예상했던 시기보다 유리기판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도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련 기업들의 지금 강한 수급 몰이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대장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항상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을 가져갔을 때 당시에 피롭틱스가 거의 뭐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딜을 바톤을 얻어받는다고 하게 되면 JNTC 같은 경우도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는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게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은 네. 아니지만 여전히 기대 성장감이죠.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일부 지금 수급에 계속해서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AI 시장이 고도화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열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 도입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측면이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가가 지금 뭐 당분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은 좀 보여줄 수 있는 위치, 밸류상의 그런 위치까지는 지금 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일부 쉬어가다 다시금 또 반등 기조가 들어와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기 보유자분들의 영역분들어 신규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구간들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